이슈인투데이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가장 힘든 것이 의사소통, 즉 말이듯이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죠. 꼭 필요할 때 누군가가 그 창구 역할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슈인투데이 이번 시간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의 한아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 일단 링크라는 의미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링크는 이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통번역 센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법인인,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해서 20년 동안 이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행사도 있고, 저희 링크 같은 경우는 통역, 번역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의사소통 문제를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외국인들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네,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도 하고 있고, 번역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개 언어까지 소화를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총 16개 언어인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언어를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네팔어 요 4개 언어가 제일 많습니다. 의뢰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워낙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시니까요. 네. 그 요구하는 언어도 많을 텐데 만약에 통역, 번역이 안 되는 언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고, 예. 그것은 이제 저희 단체나 한국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나라하고, 예. 그다음에 그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나라랑 이제 불균형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일하러 오시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정부와 정부의 협약을 맺고 15개 국가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 이주 노동자들은 통역을 하시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일을 하시고 간단한 이제 의사소통 정도만 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대부분 결혼해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이주 여성들인데, 이주 여성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 나라는 또 이제 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필요한 언어권이 스리랑카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예.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많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좀 있는데, 열심히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네. 전화로라도 통역을 요청하고 하긴 하지만 좀 어려워서 진행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거는 이제 NGO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나 법원에서 이럴 때도 필요한데 네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교육하는 좀 시스템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사실 그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관들, 단체들은 제법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링크가 이런 기관들, 단체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결혼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같은 곳이 전국에 200개가 넘게 있는데, 예. 이런 곳은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좀 특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 요즘 난민이라든지 예. 다양한 이제 그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특정화된 센터에서는 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체류 자격이나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분들이면은 공익적인 성격에 한해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을 구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이주민과 함께는 96년에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예. 그때는 문제가 워낙 많아서 도움을 드리기는 시작했지만 사실은 통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국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이주 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인데, 네. 그런 문제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예.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 조금씩 한국어를 이제 익힌 분들이 자원봉사로 친구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10년이 이제 훌쩍 넘어서 2010년에 이것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이제 기관하고 같이 이제 3년 정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초반에 많이 어려움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어려움은 일단은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예.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도 불러주시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의료진들은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통역자들이 이제 가도 오히려 좀 귀찮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저희가 활동한 지 8년 차에 접어드는데 예. 이제는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수 언어권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때 전화로 하겠다라고 하면 진료가 어렵다. 직접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네. 주로 어떤 분들이 통역을 의뢰를 하시는가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이주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못 받았다. 아니면 네네. 일을 하다가 다쳤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이 필요한데 통역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서 그런 경우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주민분들 사이에 링크가 많이 알려져서 내가 내일 병원에 가는데 네네. 뭐 중국어 하는 분을 몇 시까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링크가 거의 60% 이상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통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는군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의뢰를 하신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워낙 많은데요. 최근에는 그냥 병원에 산모셨는데 예. 이제 진료받으러 갈 때 통역을 좀 부탁한다 해서 통역을 하러 갔었는데 통역을 하다 보면 그 사정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의료보험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기저귀도 막 모으고 뭐 분유 같은 것도 지원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통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환자분들이 또 많으니까 냉장고 열어봐서 먹을 게 있는지도 살피고 네, 그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전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학병원과 협약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맺은 협약은 부산 경남 이주민 공공의료통역 전문교육인데요. 이름이 예. 좀 길죠. 네, 대학병원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0년부터인데 그때는 이제 대학병원도 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지원 사업이라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이제 진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학병원도 처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과 함께를 찾아와서 지금 현장에 어떤 뭐 지원이 필요한지 대학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리플렛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2010년부터 쭉 계속돼 오던 거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이 그때 당시는 전혀 통역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먼저 이 일을 좀 시작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그때 처음 시작을 했고요. 대학병원이 이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때 내용은 통번역 자체를 이제 지원하는 통번역 센터를 지원하는 협약을 4년 동안 작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3,000명 가까운 이주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통번역 지원을 무료로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역 번역을 하려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주 여성들이 물론 한국어와 모국어를 다 쓸 수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 통역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문 용어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병원 절차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20시간 교육을 했었습니다. 연 2회씩.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에서도 점점 더 통역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예. 환자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 통역에 좀 전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병원 이제 새롭게 제안을 드린 것이 이번에 그 공공의료통역 전문 교육을 대학병원하고 함께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올해 협약을 새롭게 맺게 된 거고요. 그래서 추가된 내용은 뭐 예전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다른 좀 인력 지원에 그쳤다면 예. 이번에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직접 전문 교육에 강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실습도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이면 이제 링크로
전화가 와서 저희가 통역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뭐 일주일 정도 병원에 아예 있으면서 통역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당직 시스템을 도입하시겠군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좀 배치가 필요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저희가 거의 150건, 200건 이렇게 통역을 파견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건수에 집계가 안 되는 것이 요청을 받아도 바로바로 파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이미 와 있는데 뭐 통역이 바로 못 간다든지 아니면 응급 환자라든지 뭐 이런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견 시스템은 유지를 하되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는 뭐 한두 개 언어라도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좀 실험해 보는 거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정 배치하는 의료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네. 좀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노력들 좀 결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동조합도 만드셨어요. 네. 계기가 있습니까? 갑자기 협동조합을 출범시킨 이유가? 갑자기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10년부터 이제 통번역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이제 통번역 활동가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차비도 들고 그다음에 본인의 뭐 시간을 들여서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정의 이제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런 재원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3년, 4년 이렇게 일을 하긴 했지만 이런 공익적인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후원은 좀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실제로 아까 제가 천안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다가 그 보조가 끊어지면 활동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꼭 이런 사업, 통역 사업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했던 것이 시스템을 만들면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내부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2016년에 이제는 좀 자립할 수 있겠다. 통번역 활동가들도 전문성을 많이 키웠고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볼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을 선택한 거는 그 내부에서 뭐 주식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스스로 주인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작년에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제 딱 1년이 됐네요. 네, 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지금 정식 조합원은 20명 정도 되고요. 예. 예비 조합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게 있습니다. 교육받는 기간인가요? 실제로 활동은 참여를 하시기도 하는데 예. 정조합원으로 가기 전에 서로 간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활동을 하면서 링크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서로 지켜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조합원이 되고 싶다고 할 때 자격 기준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2개 언어를 할 수 있다 이걸로는 안 되고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이제 고급 수준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자격증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과하시면 정조합원으로 승급이 되십니다. 기본 소양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군요. 기본 소양 이상으로.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통번역을 담당하는 이주민들도 평소에 교육을 계속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통역, 번역하시는 조합원들의 전문성이 계속 올라가야 예. 또 조합도 이제 힘이 세지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라서 계속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고급 한국어라고 해서 네.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 반을 매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신문 기사를 읽고 글쓰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어제는 그래서 지금 대선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이 누군지 뭐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도 모여서 같이 얘기해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은 저희가 1주년이 돼서 1주년 기념 워크숍을 또 열어서 서울에 있는 통번역 전문가 한 분,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예,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자, 링크를 이용하고 싶은 통번역이 필요한 이주민들 어떻게 링크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주민분들은 사실은 이 방송을 보셔도
한국어를 충분히 그렇겠네요.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고 요즘에는 SNS 워낙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다양한 언어로 그 홍보들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제일 빠른 거는 역시 한 번 이용해 본 분들이 옆에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리플렛을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서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가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지역민들이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주민들한테 또 알려줄 수 있는 네. 것들이니까요. 네. 예. 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말이라도 의사소통이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